라이언입니다.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대로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겨우 유튜버 목숨줄만 부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리멸렬. 그런데도 여전히 태국에서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영상을 자주 보내야 할 텐데 어찌해야 습관아잉.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습니다.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년 후 은퇴하고 나서 이 사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네요. 태국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한다는 것, 태국엔 변호사법이란 게 없어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태국 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위 법률회사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제대로 법률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낼름 삼키는 사기꾼이나 진배 없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수완나푼공항으로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다 태국법에 따르자면 15,000불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관의 돈이 압수된 사례가 같은 날에 2건이 있었습니다. 압류 금액이 건당 5억 정도 되는 꽤 큰 금액이었는데요. 그중 한 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저희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법무법인에서 전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였지만 무사히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한 건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소개를 받아 전주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었더랬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세관에 압류당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비슷한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고 얼마 후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뻑뻥어라는 태국 자금 관련 부서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돈을 찾지는 못한 상태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 2~3명에게 지금까지 뜯긴 의뢰 비용만도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결국 그 전주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이언도 돈만 받고 잠수 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돈만 받아 낼름 꿀꺽, 이건 잠수를 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런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아실 거지만 뻑뻥어라는 부패자금 방지부서, 여기는 다른 여타 기관들처럼 뒷배를 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의뢰를 받은 초반에 세관과 경찰 문제는 빠르게 해결을 하였는데도 이 부서는 아무리 찔러도 꿈쩍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에도 이런 부처가 있더군요. 전공법을 타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원하는 서류 하나를 다 챙기면서 제출하고, 정상적인 자금이며 단순히 실수로 세관 신고를 놓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걸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아내었죠. 이름조차 모르는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들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수행해 온 라이언 법무법인 법과 길입니다. 제가 은퇴함으로써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변호사 시장 별로라고 들었습니다.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돈을 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으니 유튜버 편집 같이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법무법인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는 게 현재 라이언 법무법인 경쟁력 있습니다. 한국법과 태국법에 동시에 능숙한 곳 거의 찾기 힘들죠. 사건 사고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태국 내에서는 유일한 법무법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여자를 만나서 남은 인생 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군요. 좋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야 아무 탈 없이 라이언에게 연락할 일도 없이 잘 살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자주 옵니다. 집 문제. 태국에서 임대료를 내느니 내 집을 사야겠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주택을 살 수는 없으니 내 여자 태국 여자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것이 좋겠다. 라이언도 태국에서 집을 2채씩이나 사고 왔습니다. 집을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사는 위험성도 잘 알고 있죠.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살아갈 집이니 처분권이 내게 없더라도 상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우연히 잠시 또는 사랑일런지 순간적인 욕망일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자의 눈이 마구 뒤집어진 상태에서 태국 여자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거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그냥 날로 뺏길 수도 있다는, 그리고 사실상 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란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얼마 전 태국 뉴스에도 크게 나왔는데 중국 남자 태국 여자와 결혼까지 다 했는데도 다른 태국인 남자 만나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나 회사 이런 거 낼름 삼킨 태국 여자 사건, 최근에 태국 뉴스에서도 크게 다룬 사건입니다. 이 중국 남자는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자에게 당했다고 나오더군요. 태국인의 DNA, 라이언이 태국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누누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 땅 타일랜드는 원래 타이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아니죠. 타이족은 이주민, 즉 아메리카 인디언을 살육하면서 쫓아내고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 유럽인들의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점. 바로 타이족은 이주민입니다. 크메르족이, 몬족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죠. 처음 이주해 왔을 때 타이족은 조용히 원래 땅 주인들과 거의 평화롭게 어울려 살았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힘을 키워가면서 도시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난, 수코타이, 아유타야, 이 도시국가들이 또 힘을 키우면서 지금 태국이라 불리는 지역을 야금야금 다 먹어나갔던 거죠. 한꺼번에 안 먹는다는 점도 참 특이한데요. 이런 거 흔히 태국 술집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죠. 태국 술집 시스템, 처음엔 싸게 느껴지는 시스템입니다. 여자를 불러앉혀도 옆에 앉는 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40분당 1시간당 별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 금액에 음료수나 얼음 이런 것도 30바트, 50바트 작게 시작을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한 2시간 앉아있다 계산서를 딱 받아보면 이게 금방 수천 바트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하. 갑자기 옆길로 좀 쉬었지만 야금야금 조금씩 힘을 키워가면서 먹어나가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 뜬금 집 이야기가 되었네요. 태국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처음엔 남자에게 참 잘하는 게 태국 여자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달콤함으로 남자를 사르르 녹여놓습니다. 거기에 녹아난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 명의로 집을 사기도 차를 사기도 하죠. 아주 최근에 라이언이 연락을 받은 것만도 3건이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 명의로 콘도를 사고 차를 샀는데 어떻게 어렵게 콘도는 내 명의로 돌려주었는데 차는 여자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자 명의로 주택을 사면서 여자는 분명히 내 것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팔아서 50%를 달라고 합니다. 태국 여자와 혼인신고 다 하고 같이 살았는데 한국어 공부한다고 태국에 와선 태국 남자를 만났나 봅니다. 그런 중에도 휴대폰 사주고 생활비도 다 주고 했는데 너무도 괘씸하고 분합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둘 순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쟁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남자들은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안 그럴 거야. 내 여자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여자가 아니야. 네, 맞을 겁니다. 당신 여자는 그런 짓을 할 여자가 아닐 겁니다. 정상적이고 평범하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태국 여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무니까요. 위에 세 건 한국 남자들이 태국 여자를 어떻게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점 아주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난 곳은 데이트 앱이나 쉽게 손 뻗어 만날 수 있는 유형가 쪽이거나 그렇더군요.
여자의 명의로 주택을 샀다. 여자가 자기 이름이라고 뺏어 가려고 한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이든지 차량이든지 내가 지불한 공금 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만 확실하다면 내 돈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여기 태국이야. 너는 내가 태국에서 교도소 보내든지 추방시킬 거야. 지랄, 태국이란 나라가 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마구 추방시키고 잡아넣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집을 샀으니 차명으로 집 사면 태국법 위반이란 거 알아야 해.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토지를 차명으로 사는 경우 토지가 딸린 집도 마찬가지죠. 태국법상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 규정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 법 규정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죠. 오히려 빌려준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빼고 말하죠.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세계를 꿈꾸면서 태국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태국 여자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는 부드러움만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시, 그 가시가 언제 당신을 찔러올지 모릅니다. 제 유종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런 명언에 따르는 걸 테지만 적당한 선 그냥 두어도 될 정도. 그래 뭐 좋은 경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딱 퍼주지 마세요 좀. 그러다가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한국 남자 많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